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 근대화되었다는 이런 주장은 주로 친일파 후손들에 의하여서 좀 주장이 되고 있죠. 정치 세력으로는 국민의힘, 정치 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식민지 강탈했던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일본이 할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는 반민족 범죄 행위죠. 반인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승만에 의하여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부정의한 한국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반민특위를 해산하느라고 친일 행각이나 반인륜 범죄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부를 얻게 되었고, 반면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오히려 탄압을 받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초기 정권의 사건들을 공부해 보신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에서 학습한 것인데요.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식민지로서 일본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철도, 산업화, 행정체계, 이런 기술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경원 철학 교수님께서 그 반박하시는 바를 들어보면은, 이 근대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고 근대화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의 핵심이라는 것은 기술, 철도를 놓았냐 안 놓았냐, 공장이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뭐 농업 기계가 현대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근대화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자유주의, 권력 분립, 시민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 만민의 평등함, 신분제의 폐지, 이런 것들을 근대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 내지는 좀 지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2차 대전 종전과 패전 이전의 천황제, 가미카제 등으로 상징되는 일본은 과연 근대 국가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일본에는 의회와 내각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 범죄 국가였던 일본은 최종 주권은 천황에게 있었고, 사실상 군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하던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즉 제국주의 국가라고 근대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산업적, 군사적으로는 분명히 근대적인 발전을 한 국가지만 정치적, 윤리적으로는 결코 근대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고요. 국민 주권에 대한 개념도 있지 않았고, 따라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 제국주의로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그 국가인 일본이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었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국민 주권 국가가 되지 못한 일본 제국이기 때문에 국가는 근대화 국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9년에 3.1 대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냐? 한계가 있었지만 근대 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그 철학과 그 기본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진정한 의미의 근대 국가 선언 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선언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매우 급진적이었고 매우 이상적이었고 매우 실험적이었습니다. 아주 현대적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먼저 근대적인 정치 원리를 선언하면서 근대 국가임을 선언하였고, 근대 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지향할 바를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술 발전, 산업화, 공장을 세우고 농업을 현대화하고 군수 공장을 설립하고 철도를 놓고,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근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것만으로 근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근대화는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 권력이 제한되고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식민지로서 착취되면서 기형적으로 발전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서 쌀의 생산량이 늘었다, 철도 이동량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이런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을 돌아봐야 되고 지탄을 받아야 되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대화라는 핵심적인 정치적,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숫자로 장난치는 학자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 뒤를 캐보면은 친일의 뿌리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요, 친일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